안녕하십니까. 남천동 다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리얼한 금요일입니다. 리얼 현장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 이제 잔금을 하고 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매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 신고서라 해서 여기 보면 등기부 등본, 소유자 바뀐 거하고 중등록 등본을 해서요 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고인은 이제 매수자를 주로 말합니다. 매수인 성명하고 넣고, 근데 여기 변경 전 소유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 후 소유자, 그러니까 매수자죠. 매수자 이름 이말순 적으시고, 여기는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정비구역 내 물권 소유 현황이라 해서 본인 소유가 신고 물건 제외,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101동에 101호를 이말수님이 사셨는데 이말수님이 101동 101호 외에 또 소유하고 있으면 적고요. 본인 외에 남편이나 자녀분이 또 갖고 있는 거 여기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신고인 이말순 해서 이렇게 해서 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유자 변동 신고가 끝나고요. 그런데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다물권자인데 입주권이 확실한 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외에도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은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해야 됩니다. 대표 소유자라는 게 그 의결권을 가질 사람, 그러니까 조합 총회장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의결권을 가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01동에 101호로 하면 만약에 부부 공동 소유일 때도 A 플러스 B로 사셔도 두 분 중에 한 명을 대표 소유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A를 하면 A를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자, 선임 수락자 이름 적으시고 주민번호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고 인감도 정을 찍어야 돼요. 근데 위임자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여러 다물권자 같은 경우에는. 위임자도 역시 인감 날인을 하고 모두 인감증명서를 한 부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합에다가 제출하면 대표 소유자 선임됩니다. 근데 이 대표 소유자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가 일어나면 일어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입주권이 확실한 매물들은 이렇게 해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제가 변경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조합의 서류였고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잔금하게 되면 등기필증은 소유자한테 등기를 보내드리고 조합원 신고는 저희 부동산에서 서류를 받았다가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신 분들은 조합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합사무실 직접 가서 구경도 하시고 책자도 받고 그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조합의 일정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 8월 10일 날 5차 마지막 주민 설명회를 하고 거의 이제 배치도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년 12월에 사업승인가 신청을 해서 4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하는 분양 신청, 즉 평형 신청을 할 겁니다. 평형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오늘도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장님하고 만났는데 아무리 늦어도 7, 8월까지는 평형 신청을 하신다 하거든요. 좀 빨리 되면 좀 더 빨리 되겠지만 늦어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사업승가를 받아서 평형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17 타입으로 해서 평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옛 추억이 되었고요. 지금은 몇 순위까지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순위별로 평형 신청을 하겠죠. 전화가 갑자기 오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양 신청을 한 거를 보면, 잠시만요.
저희가 처음에 분양 신청한 게 23년 2월 3일부터 23년 4월 3일까지 60일간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요 빌딩 2층에서 했거든요. 2층에서 해서 뭐 반도 빌딩 3층이라고 이렇게 저희 여기 조합 사무실은 반도 빌딩 3층입니다. 조합 번호가 있고 팩스 번호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평이 신청할 때 이게 이제 서류들입니다. 그때 조합에서 다 다시 안내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변경사업인가를 받으면 책자를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때 분양 신청 구비 서류라 해서 다 나오거든요. 뭐 분양 신청서 있을 거고요. 신분증 들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와야 됩니다. 다 떼서 주민등록 등본 있어야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야 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고,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다필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못 오시게 되면은 뭐 위임장, 대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형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3년 초에 했으니까요. 내년에 하면 시간이 그래도 꽤 흘러갔네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요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조금 변화된 게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고,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되고 있고 40평형대까지 매수 문의가 조금 늘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평형 신청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확신으로 바뀌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평형이 잠시만요. 제일 작은 평형 17평부터 있거든요. 17평부터 있는데 최근에 지금 48평이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48평이 216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간평이 높아서 그렇고요. 202동에 5층, 그리고 202동에 10층, 이런 17억, 17억 천 이런 집들은 그래도 간평 대비 피가 2억 이하로 팔린 집입니다. 요거는 2억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54평도 지금 보시면 마지막 거래가 23억 5천인데 아마 실거래가가 아직 안 떴지만 309동에도 이제 팔린 게 있습니다. 아직 실거래가가 안 떴어요. 22억 9천에 팔렸는데 그거는 이제 입주권은 확실하고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 물건이 좀 싸게 팔렸고, 현재 매물은 23억에서 25억 사이에 있습니다. 매물이 몇 개 안 되고 54평을 사시려는 소유자분들이 특징이 앞에 71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1평은 굳이 안 가겠다 하시면 54평을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간평 대비 23억에 사도 피가 4억이 넘어요. 간평이 높은 집들이 18억 뭐 후반에서 18억 초반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23억만 해도 간평 대비해서 거의 4억이 넘고요. 그래서 주택 하나로 심플하게 가면서 70평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54를 사시고요. 54 세대수가 132세대인데 앞줄이 106개잖아요. 70평이. 54평을 사도 앞줄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서 54평 중에 간평이 높은 거로 사시려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팔린 집을 보시면 층이 다 9층, 10층, 11층, 7층 그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매매가 안 되어 있어요. 저층이 71평 가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48평 제가 거꾸로 갑니다. 왜냐하면 매매 건수가 뒤로 갈수록 좀 많아져서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들이 48평인데 48평이 25평 다음으로 세대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216동 11층 같은 경우에는 간평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201동 다음으로 216동의 간평이 높은데 216동의 11층 같은 경우에는 216동의 11층 같은 경우에는요
간평이 한 16억 6천 정도 되거든요. 16억 5천 정도 됩니다. 16억 5천인데 18억이면 좀 싸게 팔린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7억이니까 요것도 좀 싸게 팔렸고요. 요것도 간평 대비해서 피 한 1억 8천 선에 팔린 겁니다. 근데 이 집들은 여기 요거 빼고요. 요거 빼고 요거 두 개는 간평이 굉장히 높아요. 간평이 높고 요 집도 간평이 좋은 집이에요. 이건 조금 싸게 팔렸고요. 그래서 48평까지 매매가 됐는데 아직 실거래가 안 뜬 매물이 있습니다. 17억 7천에 하나 팔렸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거래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라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48평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은 43평이라 하거든요. 비치에서는 다 43평으로 분양을 받으셨고 43평형이라 합니다.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41이라 하니까요. 일단 43평을 보시면 305동에 5층 14억 5천, 310동에 10층 이런 매물들이 진짜 급매였어요. 이런 집들은 사정이 되게 있는 집들입니다. 그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고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집들이었고요. 요 집은 그래도 그렇게 신가가 사정이 있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두 개가 더 팔렸습니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좀 싸게 파셨어요. 근데 주인분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팔고 돈을 쓰시면서 좀 깨끗한 작은 신축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이 14억 3천에서 왔다 갔다 해서 팔렸습니다. 14억 초반에 팔렸어요. 14억 3천, 14억 4천 이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안 뜬 매물이 아직 14억 초반에 팔렸다. 그럼 피는 얼마 정도 되느냐? 1억 초반입니다. 1억 초반. 43평은 48평보다 간평 대비 피가 좀 약한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8평처럼 앞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43평을 사서 앞줄에는 못 가고 48평, 그러니까 거랑사의 48평에 바다비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까지 신청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36평 세대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36평은 왜냐하면 이 36평이 우리가 34평까지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그때는 실거주 가치가 있을 때는 36평이 34평보다 압도적으로 비쌌어요. 34평까지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전용이 굉장히 작고 36평부터 계단식이면서 방이 4개입니다. 물론 화장실은 1개지만 그런데 간평 자체를 34평과 크게 차이나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세대수는 작고 그렇지만 금액은 좀 비싸게 나옵니다. 파실 분이 별로 없어요. 이 집은 310동 8층인데 310동의 8층의 간평이 310동의 8층에 8층이 간평이 11억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11억 4천인데 굉장히 싸게 팔렸죠. 이 집은 이 집도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좀 싸게 팔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집 309동의 요 10층은 12억 5천인데 여기도 간평이 되게 높거든요. 높고 요런 집들은 묶여있는 집이나 입주권이 조금 불확실한 집이고요. 요런 집들은 정상 매물인데 요 집도 간평이 높은 대신에 좀 싸게 팔린 이유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요 팔린 물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팔리는 34평을 보시면 34평은 아직 실거래가 안 찍힌 11억이 있고요. 11억이 있고 요거는 11억 2,500 여기도 1억 초반입니다. 지금 34평이 찾는 분이 갑자기 좀 많으셨는데요. 11억 하면은 그것도 1억 초반인데 이렇게 두 개 팔리고 나서 11억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주인분들이 다들 조금 있다가 파신다 하시고 11억 5천부터 시작하고요. 11억 5천도 대표자를 선임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1억 후반을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팔려서 그렇다기보다는 물건을 약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30평
30평을 보시면 뭐 9억 6천, 9억 7천, 9억 8천에서 200 갖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집들은 거의 피가 1억 정도입니다. 1억 정도인데 현재 나와 있는 25평은 다 뭐 10억 정도 받고 싶어 하시고요. 제일 괜찮은 매물이 단독 매물로 해서 9억 8천이 있습니다. 그 입주권과 의결권이 다 있고 피도 1억 초반, 1억 약간 넘는 매물로 9억 8천 추천드리고요. 34평은 지금 11억 5천 이상 주셔야 되고요. 가장 싼 매물은 11억이 있습니다. 11억. 간평이 조금 낮습니다. 간평이 좀 나쁜데 가장 좋은 금액 34평 11억, 30평 9억 8천 있습니다. 그리고 평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25평 25평 보시면 25평이 이제 뭐 8억 3천, 8억 5천 하다가 8억 8천5백 뛰었잖아요. 저희가 백오동이 간평이 좀 높거든요. 25평은 103동 백오동이 간평이 좀 높습니다. 요 집이 1억 조금 넘는 피를 받고 파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평 중에 가장 좋은 매물은 8억 5천에 있습니다. 8억 5천에 있고 월세자 있고요. 단독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 17평 보시면 드디어 6억 9천을 찍었습니다. 6억 9천을 찍고 5억 이런 매물들 있잖아요. 5억 이런 거 전부 다 이거는 입주권이 불확실한 겁니다. 왜 입주권 불확실한 거 사는지는 아시겠죠? 합쳐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평을 합쳐서 좀 더 큰 평형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 현재는 단독 매물로 제일 좋은 매물은 7억 1천에 있습니다. 7억 1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평 7억 1천, 25평 8억 5천, 30평 9억 8천, 34평 11억, 그 다음에 36평 12억 8천 정도 있고요. 43평이 제일 괜찮은 게 단독 매물이고 입주도 가능한 집이 14억 5천, 그것도 피가 좋습니다. 그 다음 48평이 사실은 48평은 갈려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앞줄을 갈 수 있는 48과 앞줄을 갈 수 없는 48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48평 하나 계약을 했는데 순위가 한 440등 정도 되는 걸 계약했고요. 그거는 피가 2억이 약간 안 됩니다. 그런 집을 하나 계약했고, 그다음 54평 같은 경우에도 저층이 3층, 뭐 2층 이런 매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한 22억 후반 정도는 살 수 있지만 그 매물로는 71평을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71평을 사시려는 분들은 54평 중에서도 골라서 사야 됩니다. 골라서 사야 되고요. 요 정도까지가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피는 신청이나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책자를 받고 공부하셔가지고 부동산에 좀 잘하시는 부동산 가셔가 상담을 받고 하시고요. 그리고 남천동에 지금 비치가 물론 금매가 거의 소진되고 많은 거래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매도자들이 망설이는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정보가 좀 더 퍼지고 또 매도자분들도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린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사업 승인가 난다고 파시겠다는 분이 많으면 거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라는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예를 들어 5천, 6천을 더 부르면 사시기가 좀 망설여지시고, 파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싸게 팔아서 뭐 하겠나, 사업 승인가 나면 팔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있어요. 그리고 삼익비치를 제외하고 남천 서밋이 생각보다 계약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청약 경쟁률 그것보다 계약률이 중요한데 50% 좀 안 넘겠나, 넘을 수 있겠나 했는데 실제로 계약률이 한 60%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계약금 5%에 중도금 무이자, 그 다음에 잔금이잖아요. 원래 잔금이 29년 7월이었는데 토지 정화 작업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늦춰지잖아요. 30년 정도 입주를 한다고 보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26년 2월 20일부터는 전매 제한이 풀리거든요. 6개월이니까. 이렇게 되면 좀 파실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1년 안에 팔면 이제 77%, 그죠?
그 다음에 팔면 66%인데 어떤 방법을 뭐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해 놓고 파시겠다는 분이 좀 있어서 계약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6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성공적이거든요. 남천 서밋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남천 자이 같은 경우에는 남천 자이가 이제 2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여기도 갈립니다. 갈려. 여기도 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에 따라서 102동이 제일 뷰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7동, 그다음 뷰 잘 나오는 103동, 106동, 그 다음 사이뷰 나오는 104동,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치가 들어서면 조금 걸리는 101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잘 안 팔립니다. 시티뷰고 앞에 뽕뷰도 잘 안 팔려요. 최근에 팔린 거는 104동에 2개가 팔렸습니다. 13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팔렸고요. 2개 9층하고 7층이 팔렸습니다. 101동에 하나 팔렸습니다. 13억 6,500 정도에 팔렸고요. 층도 9층입니다. 이래 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106동에 원래 15억에서 내놨는데 14억 8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나오는 여기는 비싸도 계약이 됩니다. 실제 106동에서 15억 그때 6천 고가 찍었고 103동의 3호 라인은 17억 부릅니다. 17억. 3호 라인하고 5호 라인이 뷰가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3호 라인은 남동해는 완전 광대뷰고 여기는 약간 남양집이라서 다리 하단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집들은 뭐 14억 초반 이렇게 부르는데 3호 라인은 17억을 부르니까 굉장히 갭이 크죠. 남천자에도 뷰에 따라서 가격이 쌈에도 안 팔리는 집이 있고 좀 비싼 듯 한데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천자이가 그 계약이 좀 많이 되다가 약간 주춤하고 뷰 나오는 집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채가 있거든요. 하늘채 아직도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금호 계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금호는 이제 34평이 주잖아요. 34평이 8억 5천, 그러니까 저층 말고 중층 이상으로 8억 5천에서 8억 8천이면 물론 9억도 있습니다만 요 정도면은 중층 이상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하늘채는 중층 이상으로 8억 8천부터 있습니다. 8억 8천 입주 가능한 걸로. 이게 구축인데 돈 높게 내는 거는 주인분들 의사라서요.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늘채는 구축이지만 넓고 주차가 편하고 좀 아늑하고 살기 좋다, 잘 지었다 이런 평이 있고요. 금호는 신축이라서 크게 손댈 거는 없다. 그리고 신축의 그 전형적인 디자인이고 모두 판상형입니다. 모두 올 판상형. 수인 보충 가깝고 살기 굉장히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젊으신 분들은 금호를 좀 더 많이 보시고요. 남천동에 오래 계셨던 분이나 좀 연세 있으시거나 뭐 녹지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늘채를 좀 더 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 있는 협진태양 역시 거래가 잘 안됩니다. 여기는 뭐 협진태양하고 진주하고 봉황하고 3조를 한다고 하는데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죠.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뉴비치 두문두문 계약 거래됩니다. 근데 뉴비치는 사실은 뉴비치 살 것 같으면 이제 비치를 사자고 하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3B. 그냥 뉴비치도 깡깡 물었고 여기도 3자 통합을 해야 되고 뷰 나오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싸지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확실한 3B로 가는 것이 더 낫다. 근데 3B는 입주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뉴비치는 아직도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거든요. 가입비도 적게 나오고 뉴비치는 거주하면서 미래를 좀 시간을 들여서 자산을 좀 키우기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비치는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성보라, 두개동에 있는 우성보라 위치는 좋은데 뭔가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우성보라가 있는데 그 우성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성보라 입지는 나쁘지 않아요.
우성보라. 대형병 70평, 71평, 뭐 78평, 그다음에 48평, 31평 이렇게 세대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성보라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우성보라가 어려운 이유가요. 보시면 네이버 지금 우성보라가 어려운 이유가 오늘은 금요일에 좀 짧게 하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우성보라가 있잖아요. 우성보라가 중간에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우성보라 101동 102동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성보라 상가고요. 단층짜리 1층짜리 상가예요. 여기가 대형 평형이 주로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소형 평형 이제 48하고 31이 있는데 이 도로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조합을 A 조합, B 조합해서 나눠야 된답니다. 지본도 달라요. 그리고 이 도로를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늘채, 네, 뉴비치 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얼한 지금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금이 아니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리얼한 걸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일단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추석 전에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팔까 말까 망설이신 분이 물건을 거다 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팔아야 될 시기가 있으면 원래 물건은 아쉽게 팔고 비싼 듯 사는 게 그게 결국은 사게 되더라고요. 파시는 분들도. 물론 비치가 5년, 10년 가면 오를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나이에 따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쉽듯이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너무 잘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나고 나서 비치가 폭락을 해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현재는 제 생각은, 추석 모여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오기 전에 사실 분들은 서둘러 사시고요.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금액 너무 괜찮으니까 하시고 상담 오시면 저희가 매물도 찾아드리고 또는 오늘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 전화 작업해서 또 매물을 맞춰드리기도 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